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이 무거워진 건데요.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형량 얘기부터 하면 1심보다 1년이 늘었고 맞습니다. 또 벌금도 18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00억 원으로 2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관건은 이거예요. 뇌물 받은 거,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였거든요. 1심에서는 인정이 됐었어요. 2심에서는 다시 또 인정이 안 됐고 이재용 재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일정 부분 인정이 됐지만 뭐가 인정이 안 됐냐면 그 첫 번째는 영재센터, 영재재단 있잖아요. 동계스포츠 영재재단. 그 재단에 돈을 준거하고 K미르스포츠재단에 돈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심에서는 인정이 안 됐어요, 뇌물로. 둘 다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그 동계 영재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여기에 준 돈, 이 돈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뇌물로. 그리고서 또 하나 이제 재판부가 뭘 얘기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묵시적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 즉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부회장으로 승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일정 부분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청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청탁을 받았고 그 청탁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동원해서 그 주주권을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돈을 받은 게 동계스포츠센터에 들어갔다라고 재판부가 이번에 인정을 한 거죠. 이게 1심하고 가장 큰 차이다. 그러다 보니까 뇌물 액수가 늘어났잖아요. 예전보다. 그래서 1년 형량이 늘어났고 뇌물 그 벌금 액수도 20억이 더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도 재판에 안 나왔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안 나왔죠. 계속 재판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괘씸죄도 좀 적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뭐라고 판결문에 썼냐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점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안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게 국민들은 정말 이 사건의 실체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 국민들의 어떤 여망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부분도 어찌 보면 이번 형량을 결정하는 데 요소로 작용했다고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1심 선고는 이제 TV로 생중계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왜 생중계가 안 된 겁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재판부마다 그거는 결정을 재판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에서는 공익이 더 우선된다. 즉 공공의 이익이라고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에 적합하고 공익에 우선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2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고인,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개되는 걸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재판부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랬냐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2심 재판부는 아무래도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판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그간의 재판에서 앞서 말씀하신 그 영재센터와 미르케이 재단에 대한 부분이 계속 그 유무죄 판단이 엇갈려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1심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 같은 경우는 1심에서 그 세 가지를 다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1심에서 일정 부분 그걸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같은 경우는 2심에 가서 뒤집어졌어요. 그걸 뇌물로 인정을 안 했죠. 그러니까 형이 가벼워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2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2심에서는 그 세 가지 중에 동계스포츠재단에 낸 후원금, 그러니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 원, 이거를 뇌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뇌물로 판단을 했지만 이게 특별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뇌물이 성립이 되고 죄가 되려면 뭔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청탁이 있어야 되고 청탁의 대가로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관계를 1심에서는 정확히 얘기를 안 한 거죠. 근데 2심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2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이나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제3자 뇌물수수가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 그 청탁의 대가로 돈이 건너갔다는 게 일정 부분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움을 준 사람은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3자 뇌물수수가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이재용 부회장한테 혜택을 주고 나서 돈을 주라고 지시를 했어야 돼요. 예, 예. 그 관계가 2심에서는 인정이 된 거고 1심에서는 인정이 안 됐던 것이죠. 예. 미르 K재단 지원에 대한 뇌물 판단은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신중한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예.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을 받으려면 뭔가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 예. 혜택 부분을 명확하게 찝어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 씨의 말 사준 문제, 예. 그다음에 명의를 옮겨준 문제, 그리고 말의 보험금 문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다른 재단들 같은 경우, 다른 회사들 참 재단에 돈을 냈던 다른 회사들은 그냥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돈을 내달라고 요청을 받고 돈을 낸 걸로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특별히 그 회사들에게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권을 챙겨주거나 아니면 청탁을 들어서 뭔가 해주고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 예.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안 된 것 같고 예. 다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말을 사준 부분 정유라 씨에게 그리고 독일에서 정유라 씨가 말을 타고 그다음에 보험 들고 이런 등록하는 과정에 들어간 여러 가지 돈들 이 부분들도 유죄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동계 스포츠재단 같은 경우도 독대를 했잖아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를 해서 예, 그 독대 과정에서 이미 얘기가 있었고 거기서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청탁의 내용을 어디서 또 증명을 했냐면 청와대 고용복지노동수석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국민연금에 개입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박근혜 전 대통령 받았다고 하는 진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 직을 끝나고 보건복지부 장관 끝나고 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갔거든요. 그 과정에 인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이용해서 또 압력을 넣어서 일정 부분 주주권 행사에 의결권 행사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있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 삼성의 삼성이 동계 영재센터에 낸 돈은 청탁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뇌물로 인정을 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전반적으로 보면 예.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단과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단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대부분의 그 이재용 부회장이 돈을 준 부분이 유죄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2심에서 이게 뒤집어지면서 논란이 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에서는 다시 이거를 유죄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대법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법원에 만약 이 재판이 이제 열리게 될 텐데 예. 법조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대법원에 올라가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되면 아마 병합하거나 아니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이 분리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대법원에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이제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재판에 항소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25년으로 늘어났지만 예. 만약에 검찰이나 특검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다시 상소하겠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예.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예, 알려지고 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두 개의 재판을 함께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랑은 두 관계가 따로따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어차피 예, 예. 뇌물로 인정되려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둘 다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예. 내분이 아니라면 둘 다 처벌 안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두 개의 재판을 함께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 여기서 잠깐만요. 예. 그 청탁 문제에 있어서 묵시적 청탁, 명시적 청탁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죠. 차이가 어떤? 그러니까 명시적 겁니까? 청탁이라고 예. 하면 이제 명확하게 뭐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면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도 그 뭐랄까요 이게 알아서 해준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삼성의 그때 당시 현안은 승계 작업이라는 것이었어요.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꼭 집어서 뭐 어디 영재센터에 돈을 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안 했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걸 미리 알아서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서로 간에 명시적인 표현이나 말이 없다 하더라도 예. 묵시적으로 이게 서로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부분들을 챙겨주거나 아니면 예. 도움을 줬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묵시적 청탁으로 보는 거죠. 뭐 말 안 해도 알죠.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이런 느낌이라고 거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법원 상고심을 가게 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를 안 할 거예요. 예. 이번 2심도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특검만 항소를 해서 왜냐하면 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명확하게 뇌물인데 왜 이걸 뇌물로 인정 안 하느냐 해서 그걸 이제 다시 재판을 항소를 한 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어서 대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이제 특검이랑 검찰이 그럼 과연 항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언론사에서 항소한다고 나왔지만 아직 이제 나온 얘기는 명확하게 발표는 아직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항소를 하게 되면요. 지금 현재 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나온 동계 스포츠재단에 준 돈 그게 지금은 명확하게 2심에서는 뇌물로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재판이 끝나게 되면 이대로 종결이 되는 거예요. 뇌물로 인정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 이 문제가 다시 재판에서 또 한 번 검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물론 2심대로 그대로 나올지 아니면 대법원에서 그걸 또 다르게 판단해서 1심처럼 뭐 이게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검찰이나 특검이 항소를 한다고 하면 두 가지예요. K미르 스포츠단에 준 돈도 뇌물이다. 이렇게 이걸 인정받고 싶어서 결국은 이제 항소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대가 관계를 찾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삼성만 준 게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 같이 돈을 냈잖아요. 그럼 그 기업들까지 다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대가 관계를 입증하기가 과연 쉬울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나 특검이 좀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 1, 2심 다 이거는 무죄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처럼 명확하게 대가 관계가 인정되고 증거가 있는 부분은 이거는 뭐 유죄로 판단받기가 쉬울 수 있지만 대가 관계가 잘 인정되지 않고 압력에 의해서 지금 기업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치 권력이 압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 이거는 이제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검찰이 고민을 할 겁니다. 이대로 끝내면 여기까지는 유죄로 인정받은 부분은 또 성과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이거를 항소할지 안 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선고도 있었는데요. 주목할 맞습니다. 만한 점만 좀 찝어주신다면요. 주목할 만한 점은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형량은 똑같아요. 벌금만 늘어났는데 벌금이 늘어난 이유는 똑같은 재판부에서 두 가지 사건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인정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돈만큼 최순실 재판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벌금만 늘어났고요.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안종범 수석이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1년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벌금도 줄어들었어요. 이유는 재판부가 어떻게 봤냐면 안종범 전 수석은 그건 지시에 의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김영재 원장이나 그 부인으로부터 박지원 씨로부터 돈을 받은 건 잘못된 부분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인이 사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형량을 좀 깎아줘야 된다 해서 재판부가 지시에 받고 행동했다는 이유로 1년을 깎아주고 벌금도 5천만 원인가로 깎아준 걸로 그렇게 알려져. 그게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